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면서 지나가던 분들도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약청에서 지난 6월 7일 날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 달하고도 한 15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제 7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7월 말이면 이제 식약청에서 재분류 안내서 의견을 수렴한 걸 가지고 이제 확정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안을 가지고 안이 나오자마자 종교계와 뭐 의학계, 약학계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였고 여성들도 물론 우리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 또 그동안 공청회와 토론회 자리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가지가지 이제 의견들을 다 종합하면서 많이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나왔던 논쟁들에서 여성들의 목소리, 여성들의 지금 현실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재분류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논쟁이 되는 과정에서도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논쟁이 계속 거듭될수록 확인하게 되는 좀 명백한 사실 하나는 이 피임약 문제가 단순히 병원에서 사 먹을 수 있느냐,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더 짚어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약국에서 사 먹을 것이냐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사 먹을 것이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좀 넘어서서 물론 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피임약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었냐,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부작용 얼마나 여성들한테 이야기를 해왔느냐, 그리고 병원에서든 뭐 약국에서든 그 정보를 얼마나 여성들에게 알려줬고 여성들이 피임을 원하면 할 수 있는 환경이긴 했느냐, 뭐 산부인과에 편하게 갈 수는 있는 환경이긴 하냐 과연,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여성들의 피임과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더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뭐 병원이나 약국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충분하게 많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 자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준비된 발언자들이 있지만 여기서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듣다가 정말 나 이 얘기 꼭 하고 싶다, 막 공감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진행되는 도중에 여기 옆으로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발언을 하실 수 있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발언 신청을 해주셔서 좀 풍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발언자를 좀 모셔볼까요? 6월 7일 날 발표가 된 이후에 많은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또 막 개인들도 블로그에서 서명을 받고 그 블로그 서명이 한 2주 전까지 2,000명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피임약 문제에 대해서 서명에 동참을 해주셨고 또 많은 여성단체들과 개인들이 피임약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모색해 가면서 단체가 하나 긴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한 피임약 정책 촉구 긴급행동이라고 이제 단체를 만들고 여기서 같이 토론회도 하고 그동안 이제 보건복지부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보공개 청구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활동들이 있어 왔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여성민주회의 여경님 모시고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꿀리지 않게 큰 박수로 네,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았다시피 한국여성민주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경이라고 하고요. 근데 나영이 저희 활동 경과를 다 얘기했어요. 사실 날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우선 6월 7일날 식약청의 발표가 있고 나서 저희가 이제 15일날 있는 식약청 주최하는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토론자로 나가기도 했고요. 민주회 대표님이 나가셨었고 그리고
하려면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같이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힘을 좀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발언자분을 좀 모실 텐데요. 이분들은 이제 오늘의 문화제를 위해서 미리 발언을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두 분이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한국 여성의 전화 회원분들이세요. 네,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앞으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성의 전화 자원운동가 발칙한 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주셨고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맨 처음에 그 사전 피임약이 이제 전문 의약품으로 된다는 그런 기사를 처음에 접하고 굉장히 경악을 했어요. 한국 사회가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가기 많이 어려운, 좀 문화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점에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10대 여성들이랑 비혼들이랑 그리고 또 장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이제 피임약이 어떻게 정말 복용해야 되는지 건강하게 복용하는 그런 지도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약국에서 이제 그 지도를 할 때 그 이제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 약사가 피임약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는지, 어떤 식으로 먹어야 하고 부작용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주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나와서 이제 체크하는 그러한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옆에 분의 반론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상담원 활동하고 있는 허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상담을 받았어요. 아까 상담을 연락을 받고서 왔는데, 상담 내용이 지난주에 데이트를 하다가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고 지금 한 일주일이 된 거죠. 일주일이 됐는데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이 여성이 남성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사정은 안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후 피임이나 이런 응급 처방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한테 수차례 그렇게 강간을 당했대요, 밤새. 그래서 거부했는데도 당했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거부했는데도 성폭행을 하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사정을 안 했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여성이 되게 순진하게 남성이 그 정도는 거짓말 안 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응급 처방을 안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전 사실 되게 속상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남자들 이렇게 만났던 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하면서 그런 정도로 배려를 했으면은 정말 그런 성폭행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사후 피임약이 이미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최대한 처방이 가능하더라도 5일이라고 그런 약품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 처방을 못하니까 만약에 임신이 되었으면은 그 여성 같은 경우도 애를 낳거나 아니면은 불법 납태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열받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피임약을 하나는 일반 약품으로 분류하고 하나는 그 전문 약품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바꿔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이걸 왜 했을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의 사회는 맞춤 생산이라고 하면서 상품을 소비자들, 사용자들한테 맞춤해서 생산을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정말 피임약도 사용자들한테 맞춤해서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후 피임약을 일반 약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더 접근을 쉽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물론 사후 피임약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낸 무슨 성명서 같은 걸 보니까 그것도 무슨 일반 사전 피임약보다 10배에서 15배가 더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근데 이제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감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일반 약으로 전환한다라고 그 산부인과 의사들도 우려는 스럽다. 그러나 뭐 그 정도는 한다는 사전 피임약도 어쨌든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보고 참 의사들도 이중적이고, 또 식약청에서 낸 걸 보니까 그것도 참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약청에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수입해서 들어올 때는 피임약이 산하 정책 때문에 보급을 쉽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나 이런 데 보급을 하려고 가져왔다. 그래서 일반 약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 약으로 취급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담뱃값에 보면은 흡연은 폐암 등의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특히 임신부나 청소년한테는 굉장한 위험이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문을 써놓습니다. 그런데도 뭐 임신부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하고 담배 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판매를 하면서 또 어떤 거에 대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의약품으로 재분류를 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를 하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감각이 있는지 폭력에 대해서 예민한 것처럼 하면서 청소년 여성들 중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하려고 또는 뭐 학업 아니면 수련회 뭐 체육활동 이런 거 원활하게 하려고 그 피임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인 여성들도 이런 임신을 막기 위해서 이런 피임약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배려가 없는 그런 정부의 정책과 약간 의사 또는 제약회사들의 이권 다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열받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후 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했지만 제가 다시 보니까 일반약품들도 굉장히 가격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우방청심원 이런 거는 예를 들면은 일반 약품에 속하잖아요. 아무나 사 먹는 그런 것도 24,000원에서 뭐 27,000원 이런 식으로 10% 이상 이미 의약품을 다 가격을 올린 거 보니까 사후 피임약을 일반화시키는 건 좋은데 이것도 역시 이권 다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열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속 시원하게 얘기를 잘해주셨어요. 그쵸? 네, 아까 그 담배 얘기하실 때 뒤에 계신 몇 분이 막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시는 거를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식약청에서 재분류한 발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피임약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부작용이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산부인과에서 처방을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처방을 받으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임생리 이야기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얼마나 경구 피임약이 안전하고 또 다른 병의 치료에서까지 유용할 수 있는지, 뭐 유방암도 예방할 수 있고 자궁경부암도 예방할 수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막 강조를 하고 있고 4세대 피임약까지 오면서 굉장히 안전해졌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가고자 하는 여성들이 그 고민 상담 같은 걸 올리면 그 게시판에서도 피임약은 이제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드셔라 이런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피임약이 이렇게 안전해졌는지 모르고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걱정 때문에 피임약 이용률이 낮다. 사실 우리나라 그 경구 피임약 복용률이 겨우 2%, 뭐 조사에 따라서는 5%까지 나오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한 데는 거의 2%에서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복용률이 낮은 이유를 산부인과 의사들은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왜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그렇게 심해졌을까요?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부작용이 훨씬 심했던 60, 70년대에 많은 여성들에게 국가가 피임약을 그냥 가족계획 정책으로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때 먹어본 분들은 부작용 굉장히 많이 느꼈겠죠. 네, 누구도 피임약의 복용 방법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거고, 그때 피임약을 복용했던 어른들이 피임약의 부작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위험성을 또 자기 딸에게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피임약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도 생긴 거죠. 이 책임은 그냥 여성들의 그냥 오남용했기 때문이라고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병원과 약국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그리고 정부 당국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피임을 홍보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돌리겠다라고 얘기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그 얘기를 좀 반증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갑자기 흥분해서 말이 길어지네요. 네, 지금까지 시작하자마자부터 줄창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잠깐 우리도 재밌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고려대 학생인지 분들이 오늘 신나는 율동을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신나는 율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 학생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율동을 하느라 숨이 약간 찬데요. 네, 잠시만 숨을 고르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앞에는 계속 여성 동지분들께서 발언을 했는데, 저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남성으로서 발언에 서서 되게 좀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막중한 책임감도 좀 있어요. 남성으로서 되게 발언 잘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서, 발언, 네, 잘 해볼 거고요. 숨이 계속 차네요. 네, 숨이 계속 차서, 네,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이제 4학년째를 다니고 있는데요. 대학을 한 4년 동안 계속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똑같았는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들, 그리고 그 해결 과정,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프로라이프 의사회로 비롯된 그 낙태에 대한 논쟁들, 사실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데, 그 낙태에 대한 논쟁들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안, 그러니까 피임약 재분류에 대한 이 사안까지 사실 모든 게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똑같냐는 생각이 들면, 여성들만이 경험하는 고유한 문제다. 그리고 조금 더 문제적이고 조금 더 큰 것에는, 이렇게 여성들만이 겪는 고유한 문제인데 좀 여성들의 권리나 여성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논쟁,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정말 판바위같이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고려되지 않았는데, 뭐 국가가 좋아서 하려니, 좋은 거니까 시키려니 해서 근거를 찾아봤는데 또 근거도 좀 어이가 없어요. 지난 50년 동안 그냥 일반 의약품으로 잘 팔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는데 전문 의약품을 바꾸고 처방전 받아서 쓰라고 하는데, 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거나 혹은 몸에 엄청 안 좋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고, 이제 와서 그냥 바꾸겠다고 하고, 그런데 약간 자기들이 좀 뻘쭘했는지 선진국에서 다 그렇게 한다, 미국 같은 데서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랑 되게 비교를 하는데, 이것도 참 어이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전에 피임약을 구하기 위해서 산부인과나 이런 거에 접근이 상당히 쉽고, 그래서 거기서는 사전 피임약 사용률이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냥 약국에서 팔고 있는데도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나, 그리고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2.5%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비교를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이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게 굉장히 그렇게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냥 따라가는 것도 무서운데, 선진국에서 이제 그렇게 바꾸고 있는 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바로 적용한다는 게 되게 우습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후 피임약이 이제 그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되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성분화를 주장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참 이거 듣자마자 좀 어이가 없지 않나 해요. 여기서 제가 손들어봐요 하면 사실 손드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사후 피임약을 이제 구하기 쉬워졌다고, 이제 성관계 마음대로 막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손드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거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걱정스럽고, 사실 되게 안 좋은 거를 여성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도 하나도 없이 그냥 사후 피임약 이제 구하기 쉬우니까 무분별하게 성관계 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진짜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경구 피임약 그리고 사후 피임약 모두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적 여론 이런 거에 휩쓸려가지고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몸을 자기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좀 그런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적 여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여성의 목소리가 계속 반영되고 여성의 권리라는 입장에서 좀 이런 정책들이 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이 경구 피임약, 사후 피임약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시키면서 좀 여성의 권리가 한 번 더 신장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청소년들의 성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계속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청소년들에게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지난번 토론회 때도 너무 조목조목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청소년 인권행동 안순나를 슈프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피임약 삭제 관련해서 이제 어떤 꼭지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여성의 피임에 대해서 쓰시려고 한데요. 근데 원래 그 꼭지를 갖기로는 20대 여성부터 60대 여성까지를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토론회를 갔다 와서 이제 10대 여성들도 피임에 무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한 것 같은 기분에 기분이 좋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가치가 소위 김보준의 가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소년과 섹스를 연관지로 하지 않잖아요. 성소년과 피임은 되게 상관없는 것이고 물론 저는 되게 감사한 게 피임에 대해서 여성 주체들의 성소년도 꼬박꼬박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근데 실제로 사회에 나가보면은 성소년과 섹스는 연관지어서는 안 되고 성소년과 섹스를 연관지는 순간 그 사람들 굉장히 물란한 무언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성소년이 그 토론회 같은 데서도 성소년의 입장이 나오고 이번 피임약 재분류에 관련해서도 청소년들의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청소년들 사회 안에서 받는 낙인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여성가족부와 식약청에서도 청소년들의 섹스에 대한 권리와 피임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토론회가 제가 되게 경악한 게 있었는데 여성가족부 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오셔서 청소년들도 무성숙하게 섹스를 더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식약청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청소년들을 본인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피임약을 이제 일반 의약품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나이대를 들어서 산부인과에 가서 약품을 처방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너무 놀라서 아니 어떻게 청소년도 섹스하고 청소년도 피임을 자기 결정권을 주체하는데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청소년 또한 다른 모든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을 다시 자기 결정권을 주체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같은 게 막 나와요. 여러분도 구글에서 한번 독일 성교육 교재 이런 거 찾아보세요. 이미지 검색해서. 그러면은 초등학교 교재인데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만나서 섹스를 하고 아이를 낳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귀여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돔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콘돔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콘돔을 씌우고 나서 정액이 어떻게 발사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발사를 네, 그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그걸 위한 학습용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구를 직접 보여주면서 가르쳐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한 성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나 캐나다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피임약을 이용할 수 있게 평소에 성교육을 할 때, 그리고 보건소나 응급실에서 그 학교 양호실에서 사후 응급피임약의 이용 방법과 부작용과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 다른 사람한테 가거나 잘못된 이용을 하는 것보다 정말 상담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자기 주변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그런 것들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무작정 덮고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자신의 결정권을 가지고 성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에는 피임약을 스스로 판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또 잘못된 건강과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자꾸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사례들을 보고 정책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 분의 자율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전화 회원분이신데요. 동남님이 발언을 미리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동남님 발언 앞으로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여성의전화 인턴을 맡고 있는 대학생 박도남이라고 합니다. 네, 피임은 가임기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피임약에 관련된 문제는 특히 피임약 재분류의 결정 주체는
이 문제가 단순히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임약을 먹는 주체는 여성이지만 피임과 관련된 문제는 네, 죄송합니다. 네, 성관계를 맺는 이성애주의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성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몸부림 보지 않고 나의 비명 듣지 않고 나의 분노 느끼지 않고 나의 주모 외면하고 나의 손도끼가 되어 나의 손가위가 되어 가지가 뻗어나와 내 손가슴을 안고 나의 몸부림 보지 않고 나의 비명 듣지 않고 나의 분노 느끼지 않고 나의 주모 외면하고 나의 손도끼가 되어 나의 손가위가 되어 Cut i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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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it out. Cut i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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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it 이제 성폭력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만든 노래인데, 이번에 피임약 논쟁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모든 책임은 다 여성에게 돌아옵니까? 여러분, 피임의 책임도 여성에게 돌아오고, 성폭력의 책임도 여성에게 돌아오고, 낙태의 책임도 여성에게 돌아오고, 도대체 그 짓은 누가 재미를 보고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고민되었던 것은 도대체 이 피임약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피임과 관련 없는 여성들 혹은 남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레즈비언이고 앞으로 임신에 대한 계획도 없고 피임약을 구입할 이유도 없고 뭐 생리 주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경구 피임약을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은 약간 생리를 즐겁게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생리 뭐 힘들어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약간 좀 다른 문제기도 하고 그리고 페미니스트들과 아주 잘 연대해왔던 게이 남성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한테 가장 중요한 지점은 누군가의 몸을 그러니까는 이것은 정책이겠죠. 제도가 누군가의 몸을 규제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 통제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자리에 서게 됐고요. 지금까지 저의 고민의 수위는 그것입니다. 근데 제가 무엇보다 걱정하는 것은 여성의 몸이 재생산을 담당하는 어떤 몸으로서만 계속 여겨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사회 안에서 되게 다양한 의미로 존중받기를 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피임약과 관련된 논쟁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감사합니다. 모든 여성들에게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재생산의 도구로 그냥 국가에 의해서 인식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되게 또 자유발언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발언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아까 저한테 살짝 자유발언 하고 싶다고 용기를 내주신 분인데요. 이서영님, 네, 딴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런 분이신 이서영님 앞으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 노동자연대 다함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산부인과에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려고 갔었어요. 아마 가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대충 아시겠지만은 가면은 의사가 그러잖아요. 가면은 생리 주기를 물어보죠. 물어보고 사후피임약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죠. 필요하다고 하면은 처방전을 써주고 가라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사후피임약은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가면은 의사가 그냥 어떤 복약 지도도 없이 그냥 줘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가가지고 거기에서 진찰비를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되는 돈을 그 한마디 들으려고 가고, 그리고 가가지고 약국에 가면 또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되는 돈을 피임약을 사기 위해서 내죠. 그게 왜 그 사람들이 복약 지도를 하나도 안 해줄까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이 멍청이가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들이 다 알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의 부담을 우리 몸에 지어주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 피임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우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도 우리고, 그리고 우리가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경구 피임약을 전문 의약품으로 바꿔가지고 복약 지도를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전 경구 피임약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사람들은 복약 지도를 우리한테 해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또 가면 마찬가지로 그럴 거예요. 생리 주기가 어떻게 되냐, 그럼 받아가시라, 그러고 끝낼 거거든요. 저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바뀌고 나가지고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이랑 해봤는데, 다 한 나오는 얘기가 뭐 사재기했다, 5개밖에 못 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걸 사재기를 해야 되는 우리들도 제일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바로 사재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번에 그 방금 몇 번 이야기가 나온 그 토론회에 갔었어요. 근데 저 그 토론회에서 제일 당혹스러웠던 게, 특히 그 식약청에서 나오신 분이 정말 오지랖이 폭발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우리는 스스로 우리 몸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는 사람 같아요. 분명히 우리들이 지금까지 먹어왔고 그걸 가지고 피임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그 사람은 완전 우리를 무슨 스스로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그런데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가지고 복약 지도를 해주겠다고 오지랖을 떠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지랖을 떠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그런 이유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몰라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거기에다가 시킨 거잖아요. 지금 사후피임약이나 경구피임약을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맥락이 없다는 걸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완전히 우리 권리를 뺏어가는 일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또 1인 시위도 하고 그러면서 꼭 우리 권리를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접 발언인데도 너무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게 정말 많았나 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러다가 정말 다 피임약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피임약 성분 막 다 외우고 옆에 친구한테 피임약 모르면은 이제 어떤 성분으로 돼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거 막 다 알려주고 네가 35세 이상이 후전하는 비만 여성이면 피임약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해주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가 꼭 병원의 의사에 의존해야만 우리의 몸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어떤 약을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성분이 있는지 스스로 알고 판단해서 먹을 수 있는 것, 꼭 병원이나 의사나 어떤 의료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히려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체 결정하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자율 발언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우리 그 긴급행동에 같이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요. 오늘 중요한 발언을 또 준비해 오셨어요. 이상한 음흉한 표정을 저한테 날리고 계시네. 네, 랭님 모시고 같이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임 월담 그리고 언니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랭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엄청나게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옆에 있던 남자분이 지나가다가 저거 다 썩 안 치면 된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너는 하지 말라고 말해줬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완전 개분노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랑니를 빼서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지금 여기 나왔는데요. 지금 아주 진짜 열받고요. 아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딱 고개를 들여서 보시는데 그때가 어떤 발언하실 때였냐면은 섹스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랑 콘돔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랑 뭐였지? 정액 발사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다들 보시더라고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제가 한번 외쳐볼까요? 콘돔! 섹스! 정액 발사!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해온 발언으로 들어갈게요. 네. 지난 6월에 이제 피임약 재분 조약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제 교부 피임약을 다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처방이 있어야지만 구매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그 발상이 되게 놀라웠는데 더 당황스러웠던 건 연대 총녀하고 이제 그 한양대 총녀에서 내놓은 얘기 때문이었어요. 걔네들은 이제 그분들은 사후 피임약의 유발약 전환이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해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심지어 콘돔 사용을 꺼내는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피임을 떠맡겨서 여성들이 피임약을 먹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 보이시고 또 언론에서 그것이 전체 여대생들의 입장인 것처럼 포장해서 약에 이렇게 제목 달아가지고 내놨더라고요. 다들 그거 보고 막 어머 요즘 여대생들 다 그렇게 생각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뭐 개 분노를 했죠. 어이가 없어서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여성주의자들과 얘기를 하다가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과 한양대 월당을 비롯해서 여러 대학 단위들에서 이에 문제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론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고요. 그렇습니다. 피임약은 구체적으로 여성이 피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임신할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보장해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생리 주기 조절 등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이 됐었고요. 요즘에는 뭐 다이어트나 여드름 이런 것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여성 경화나 레이디 경화 같은 걸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피임약 광고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있는 피임약 광고 문구 중에서 이때 사랑이 시작되면 뭐 이런 문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여성이라는 등의 문구로 피임약을 먹어야지만 굉장히 멋진 여성인 것처럼
하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발언을 해주신 랭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행하면서 참 바람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발언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계속 자유발언을 들을 수는 없고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까지만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을 준비하신 분들은 잠년행동 분들이세요. 제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7월 말에 또 잠년행진, 두 번째 잠년행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잠년행동 분들 앞으로 모시고 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듣도 보도 못한 여성들이 거리에 뛰쳐나와서 여성들의 권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트위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한국판 슬러더크 잠년행동 진행하고 있는 잠년행동 멤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때요? 예쁜가요? 예, 저희가 왜 슬러시라는 잠년이라는 말을 들고 나오셨는지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잠년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희 사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고 있었고, 저는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정말 여성으로서 살기 위해, 나를 긍정하면서 살기 위해 어디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저희 7월 28일에 잠년행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피임약 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고 트위터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전 피임약, 사후 피임약, 경구 피임약과 사후 피임약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각각 전환이 됐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놀랐냐면 처음으로 사후 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되었을 때 몇몇 총료에서 나왔던 발표, 성명서들 때문에 놀랐습니다. 저희 이 피임약 모두 안정하고 접근성을 보장되기 위해서 일반약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했던 건 굉장히 오랜 요구였습니다. 경구 피임약, 사후 피임약은 모두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약으로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 일반약이 되면 마치 무슨 콘돔 안 쓰려고 남자들이 다 책임을 물 것이다, 여성들의 몸이 엉망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논리를 얘기하면서 사후 피임약은 절대로 처방약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저희가 생각이 없는 어떤 그냥 몸뚱이만 가진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처방약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 또한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피임약을 먹은 것은 제가 생리주기 조절이 안 돼서 산부인과에 가서 피임약 처방을 받았을 때였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 피임약 처방을 받으러 약국을 갔을 때 그 경멸하는 눈빛 있죠.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런 눈빛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정말 모멸감을 느꼈었고, 또 한 번은 이후에 사전 피임이 안 됐을 때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러 갔을 때 정말 온몸으로 수치심을 느끼면서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왜 처음 접수할 때 간호사들이 물어보고서 아예 의사 만나지 못하게 하고 받는 거 아세요? 예, 마치 지금 여기 이쪽 사람들은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복역 지도를 충분히 해줄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겪었던 것은 접수대에 가서 사후 피임약을 요청을 했을 때 그 간호사가 의사 진료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처방전만 받아가세요라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마치 사후 피임약 처방받으면 굉장히 열심히 복역지도 해줄 것 같죠. 실제로 만약에 저희가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게 돼서 진료실에 들어가면 아마 이런 걸 물어볼 겁니다. 성경험 있으세요? 벌써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여성들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죠. 성폭력의 책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성들에게 묻습니다. 낙태의 책임도 여성에게 묻습니다. 피임약의 부작용도, 피임약의 선택권도, 결정권도, 접근권도 모두 여성에게 없습니다. 저는 마치 어떤 순간 내가 국가의 몸뚱이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입니다. 성폭행의 책임도, 낙태도, 피임약에 대한 접근권도 모두 여성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당당하게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다, 함부로 만지지도 말라, 우리의 몸의 결정권을 함부로 너희가 가져가지도 말라 외치기 위해서 7월 28일에 더욱더 작스러워진 모습으로 잠년행진으로 다시 옵니다. 예, 함께 해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갈게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 함부로 손대지 마.
있었고, 그래서 그냥 내가 사서 먹었다.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럼 인사의 장애인에게는 피임약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 너무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다. 네. 그러지 좀 맙시다. 그러지 좀 맙시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다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구호 하나 외치고 마무리하신대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다. 네, 장애 여성들에게는 피임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피임약이 전문 의약품이냐 일반 의약품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치로 느껴지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의사들도 어떤 장애 여성의 몸에 어떤 종류의 피임약이 맞는지 우리가 이용하는 피임약이 경구 피임약만이 아니잖아요. 몸에 삽입하는 기구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고 팔뚝에 삽입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피임약이 있고 각자가 다 성분과 부작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피임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이 그 장애 여성의 몸에 맞는지 의사들도 제대로 연구 요청하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정말 모든 여성들이 쉽고 안전하게 피임약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지금의 그런 의료 현실부터 의사들이 반성하고 정말 누구나 다 병원에서든 약국에서든 피임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정말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몸을 생각한 피임약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자유발언이 길어지면서 좀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다른 데서 또 공연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